안녕하세요. 부동산 하는 마라톤맨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3기 신도시 뽀개기 시리즈로 신도시별 입지 및 교통 대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3기 신도시 사전청약 홈페이지에는 없지만 꼭 알아야 하는 내용들 위주로 정리합니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은 LH 청약센터에서 진행합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이 아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청약 제도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과 나의 청약 자격 확인 등은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전청약 관련 정보는 사전청약 전용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몇 가지 체크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번 사전청약은 3기 신도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기존 공급 예정이던 대규모 택지 지구들도 함께 진행되므로 여러 가지 옵션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3기 신도시 공급 물량은 크게 공공분양 주택과 신혼희망타운으로 구분됩니다. 물론 공공분양 주택에도 신혼부부 특공 물량이 30%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분양 물량 중 15%만 일반 물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사전청약 공고문이 나오면 관심 갖고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3080 플러스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발표 시 신혼부부와 30, 40대에게 충분한 내 집 마련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새로운 분양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고, 개선 방안으로 공공분양의 일반 공급 비중을 15%가 아닌 50%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반 공급 물량을 확대하려면 특별 공급 물량을 줄여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특별 공급 물량에서 비중이 큰 신혼부부 특공과 생애 최초 특공 물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신혼부부의 경우 대안으로 신혼희망타운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전청약 공고문이 나오면 체크해야 할 두 번째입니다. 국토부는 근본 주택 공급 확대로 인하여 기존 청약 통장 가입자들의 청약 기회를 제한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당초 민영으로 공급될 가능성이 있던 물량을 신속한 공급을 위해 공공이 참여하게 된 특수성 때문에 청약 통장에 따라서 청약 기회가 부당하게 축소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었습니다. 앞의 내용을 보충 설명드리면 청약 통장 종류는 4가지가 있습니다. 주택 청약 종합저축은 현재 신규 가입이 가능한 통장이고, 청약 예금, 청약 부금, 청약 저축은 더 이상 신규 가입은 불가능하지만 청약 자격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청약 저축은 국민주택만 청약할 수 있는 통장이고, 청약 예금이나 부금은 민영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통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당초 민영으로 공급하면 청약 예금이나 청약 부금 가입자에게 돌아갈 물량이 공공 물량으로 전환되었는 바, 청약 예금이나 청약 통장 가입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자, 앞의 내용을 다시 요약하면 3기 신도시 청약 공고문 체크 포인트는 첫째는 일반 공급 물량 확대 여부이고요. 둘째는 공공 분양에 청약 예금이나 청약 보금 가입자한테 청약 자격을 부여하느냐 여부입니다. 사전 청약 홈페이지 행간을 읽어보면 두 번째 사항은 이미 반영된 것 같은데 명확하게 청약 예금, 청약 부금이란 용어를 쓰지 않으니 사람들이 반신반의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 아직 많습니다. 앞에서 청약통장 이야기가 나온 김에 청약통장 관련 꿀팁을 드립니다. 청약통장이 없으신가요? 납입기간이 짧은가요?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다. 청약통장은 명의 이전도 가능합니다. 부모 자녀 간 뿐만 아니라 부부 간에도 가능합니다. 해당 은행에 확인하셔서 미리미리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추진 절차는 먼저 사전청약 접수 10여일 전에
청약 자격과 구비 서류, 당첨자 선정 방법 등이 공고될 예정입니다. 사전 청약은 인터넷 청약이 원칙입니다. 65세 이상 고령자 및 인터넷 사용 취약자를 위해 청약 접수처에서 대행 접수도 병행합니다. 인터넷 청약을 위해서는 개인용 공동인증서를 꼭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저축 인정 금액이나 회차, 그리고 청약 자격의 확인, 청약 연습 등은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미리미리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3기 신도시 신청 자격에 대한 공통사항입니다. 첫째, 무주택 세대여야 합니다. 두 번째, 입주자 저축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수도권 거주자, 즉 서울, 인천, 경기도 거주자여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해당 지역에 거주 중이면 청약이 가능하고, 다만 3기 신도시는 투기과열 지구이므로 본 청약 시점까지는 거주기간 2년을 충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득 및 자산 요건은 공급용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것은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무주택 세대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무주택 세대의 범위입니다. 첫 번째, 주택 공급 신청자, 두 번째는 신청자의 배우자, 세 번째는 신청자의 직계 존속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도 포함되고, 네 번째는 신청자의 직계 비속과 직계 비속의 배우자도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자의 등본에 등재된 배우자의 직계 비속이라고 되어 있는데 잘 이해가 안 가시죠? 뒤에서 그림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림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은데요. 신청자와 배우자, 그리고 그들의 직계 존속이라 하면 신청자 기준으로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장인, 장모, 또 배우자 기준으로는 시부, 시모 등을 말하고, 직계 비속과 직계 비속의 배우자라고 하면 아들, 딸, 손자, 손녀, 그리고 사위, 며느리 등을 말하는 거겠죠. 마지막으로 신청자의 등본에 등재된 배우자의 직계 비속이라고 하면 재혼한 케이스를 말합니다. 전원 자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모든 사람들이 주택을 갖고 있지 않아야 무주택 세대원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입주자 저축 기준입니다. 3기 신도시는 전역이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로서 일반 공급 1순위와 생애 최초 특별 공급, 노부모 봉양 특별 공급, 이 세 가지 공급 유형은 신청자가 세대주여야 하고, 그 다음에 입주자 저축 2년 경과 및 24회 납부, 그리고 5년 이내 세대 구성원 전체가 당첨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만 청약 자격 생긴다는 거 유의하시고요. 신청자는 세대주만 가능한 유형임을 명심하세요. 그리고 신혼부부 특공, 다자녀 가구 특공, 기관 추천 특공은 청약 저축 가입 6개월 경과 및 6회 이상 불입한 경우 청약 자격이 생깁니다. 이때는 무주택 세대주뿐만 아니라 세대원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청약 유형별 소득 및 자산 기준입니다. 공공분양의 자산 기준은 부동산과 차량 가액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부동산은 2억 1,550만 원 이하, 차량 가액은 3,496만 원 이하이어야 자격이 생기고요. 신혼 희망타운의 경우는 총 자산 기준으로 평가하는데 총 자산이 3억 700만 원 이하일 경우에 자격이 생깁니다. 그리고 소득 요건은 신혼부부와 신혼희망타운의 경우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그리고 맞벌이인 경우는 140% 이하 요건을 갖추면 자격이 생기고요.
기타 공급 유형들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에서 130%를 만족하면 됩니다. 청약 전략도 중요하지만 청약 자격 확인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되면 치명적 피해를 입기 때문입니다. 청약 시 대표적인 부양가족 계산 오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을 부양가족에 포함시킨다던가 만 60세 이상 유주택 직계 존속을 부양가족에 포함시킨다던가 결혼한 자녀나 이혼한 자녀를 부양가족에 포함시켜서 부적격이 된 사례 등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그림으로 보면 청약자의 형제자매라든가 동거인은 부양가족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는 미혼 자녀에 한해서 부양가족으로 인정이 되고 30세 이상 자녀는 주민등록등본상 1년 이상 등재 시에 인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혼인한 자녀, 그리고 혼인한 자녀의 배우자는 부양가족이 아니고요. 손자녀인 경우에는 손자녀의 부모가 사망하고 미혼인 경우에만 부양가족에 해당이 됩니다. 무주택 기간도 오류가 많이 생기는 항목인데요. 무주택 기간 기산일은 30세부터입니다. 즉 30세면 무주택 기간은 제로입니다. 반면에 30세 미만이 결혼한 경우는 혼인일부터 기산합니다. 20살에 결혼했고 현재 30세면 무주택 기간이 10년이 됩니다. 그리고 기혼자의 무주택 기간은 청약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의 무주택 기간을 의무하고요. 그 다음에 노부모 부양 특별 공급인 경우에는 직계 존속을 포함해서 무주택 기간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수도권에 1억 3천만 원, 비수도권 8천만 원 이하인 주택을 소형 저가 주택이라고 하는데 소형 저가 주택을 청약 시에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민영주택 일반 공급에만 해당이 됩니다. 이번 3기 신도시 공공분양에서는 유주택으로 인정하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장에서 30세 기준과 결혼일 중 빠른 것을 적용하는 단순한 사례를 말씀드렸는데요. 주택을 소유했다가 다시 무주택이 된 경우에는 무주택 기간 계산이 복잡합니다. 이 도표는 청약 공고문에 게시될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특별 공급에서도 오류가 많이 생깁니다. 다자녀 특별 공급에서는 자녀수 점수 오류가 많았다 하고요. 신혼부부 특별 공급의 경우에는 소득기준 초과로 인한 부적격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전문가하고 꼼꼼하게 좀 따져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입주자 선정 방식입니다. 입주자 선정 방식에는 가점제, 추첨제, 순차제가 있습니다. 내용은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순차제입니다. 국민주택은 순차제를 적용합니다. 순차제는 주택 면적에 따라서 청약 저축이 많은 순 혹은 납입 횟수가 많은 순서로 입주자를 선정하는데요. 40제곱미터를 초과하게 되면 저축 총액이 많은 자를 우선으로 하고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은 납입 횟수가 많은 자를 우선으로 선발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매월 불이백을 10만 원까지만 납입 금액을 인정합니다. 금액이 더 많다고 해서 저축 총액이 많아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점수가 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추첨제와 가점제입니다. 추첨제는 무작위 추첨을 통해 입주자를 선정하는 제도이고요. 가점제는 말 그대로 점수를 매겨서 합산 점수가 높은 사람을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추첨제와 가점제는 공급 유형에 따라서 가점과 추첨을 혼용하기도 하고 혹은 가점제 100%, 추첨제 100% 이렇게 별도로 운영하기도 합니다. 가점제 계산은 84점이 만점인데요. 무주택 기간은
최대 32점, 부양가족은 최대 35점, 입주자 저축 가입 기간은 최대 17점으로 구성이 됩니다. 자, 이상으로 사전 청약 관련해서 꼭 알아야 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하는 마라톤맨입니다. 구독은 제게 큰 힘 됩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